인터넷에서 네이버로 가서 영진닷컴을 쳤고요. 영진닷컴 사이트에 가서 하단에 브록시디 다운로드를 눌렀어요. 이 많은 내용들 중에 우리가 찾을 게 눈이 편한 시리즈라서 눈을 검색창에 적고 검색을 해보니 눈이 편한 파워포인트 2012이 보이네요. 요거 브록시디 다운로드를 누른 겁니다. 그때 cd1.zip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받아지는 폴더가 다운로드 폴더. 여기까지 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다운받아진 거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로 받아지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 파일 열기에서 열어보셔도 되지만 폴더 위치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진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름 바꾸기에서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바꾸고 얘를 뭐 문서 폴더로 놓으려면 끌어다가 문서 위에다 놔버리면 문서 폴더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눈이 편한 파포라고 압축 파일이 하나 이렇게 옮겨졌을 거고요. 얘를 따닥 눌러서 압축 풀기를 하면 굉장히 쉽게 압축을 풀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한번 진행해 본 거고요. 오늘 이렇게 한글 때 한번, 엑셀 때 한번, 파워포인트 때 한번 이렇게 3번 반복을 해봤어요. 물론 자주자주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익숙하게 보일 거고요.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은 조금 더 받는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잘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그래도 되게 다들 잘 받으셨어서 아마 다운받는 건 이제 머지않아 굉장히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아까 문서 폴더에다 다운을 받았죠. 그래서 문서 폴더에서 이제 파일을 가져오려고요. 자, 저희 파워포인트 들어갈게요. 페이지는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27페이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디자인 탭을 활용하시는 부분을 했고요. 만약에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슬라이드 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유인물로 뽑아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려 볼까 해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고 파일에 열기로 갈게요. 파일에 열기. 아까 전에 저는 문서 폴더에 받았던 좀 전에 받은 눈이 편한 파포 여기서 파일을 가져올게요. 예제는 05 세테크 전략 요거를 가져다가 열겠습니다. 파일이 이렇게 열릴 거예요. 파일은 열렸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줄이 하나 보이나요? 어떤 분은 떴을 거고 어떤 분은 안 떴을 거고 다 다를 거예요. 이 제한된 보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받았잖아요. 그래서 보호가 되어 있는 파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정을 제대로 하려면 편집 사용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혹시 이게 안 뜨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게 뜨신 분들은 요 반드시 편집 사용을 눌러야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화면이 뜨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된 보기는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 떴다고 다음에 안 뜨라는 보장은 없어서 일단은 제한된 보기 저거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편집 사용. 다음에 나오거든.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만든 표예요.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서를 사람들한테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슬라이드 쇼에 처음부터와 현재 슬라이드부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요것도 좋지만 좀 단축키를 알아두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F5번을 한번 눌러볼까요?
F5번은 슬라이드쇼를 실행하는 거예요. F5번을 누르는 경우는 슬라이드가 예를 들어서 여러 장이 있더라도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바로 이렇게 열려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길 때는 간단해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목차에 대한 내용을 또 안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이제 제가 2장짜리 만든 거니까 또 클릭하면은 이제 파워포인트가 끝나니까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또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또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빠져나와서 편집창으로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설명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열정적으로는 막 메모도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밑줄도 그쵸?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F5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요건 뭐 제목이니까 한번 클릭해서 넘어가 볼까요? 클릭. 자, 이렇게 목차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여기다가 막 밑줄을 긋고 싶어요. 요 관련 내용은 저희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이 재무설계 기본떼기라는 부분에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언제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은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명령들을 모아놓은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가 떠 있을 때 나는 표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터 옵션을 펜으로 또는 형광펜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펜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은 밑줄도 그을 수 있고 별표도 칠 수 있고요. 동그라미 치고 싶은 부분은 동그라미도 칠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예쁘게는 아니겠지만 어렵진 않죠.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다른 색 펜으로 또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아까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또 떠요. 여기서 포인터 옵션을 펜에서 잉크 색깔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나는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노란색을 골라서 밑줄을 긋거나 마찬가지로 뭐 별표를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어떤 장식, 메모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부분은 형광펜으로 색칠한 것처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럼 또 이런 메뉴가 떠요. 바로가기 메뉴. 그쵸? 자, 여기서 포인터 옵션을 형광펜으로 해놓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깔 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좀 낙서 좀 해보세요. 그러면 잘못 낙서한 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예를 들어 동그라미 친 거 없애고 싶어. 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포인터 옵션에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는 하나만 지울 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몇 개만 이렇게 선택해서 지울 때 쓰는 거고, 여기 낙서한 거 다 지우고 싶을 때는 모든 잉크 삭제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낙서해 보시고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까 펜 모드에서는 클릭해봤자 안 넘어가져요. 왜냐면 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뜨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포인터 옵션을 다시 화살표로 바꿔주시면 펜이 다시 화살표 모양이 됐고 이때 클릭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2장짜리 슬라이드라서 끝났는데 또 한 번 클릭하니까 뭐라고 뜨냐면 아까 낙서한 거 있잖아요. 잉크 주석을 유지하겠네요. 만약에 얘를 누르면 그 잉크 주석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슬라이드 편집창으로 나오고요. 아니오를 누르면 그거는 그냥 우리 낙서하고 강의하고 끝난 거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편집창에 아까 표시했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해서 만약 필요 없으면 나중에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되고, 예. 그래서
왜 간혹 들어서 왜 강의 노트 같은 경우 강사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막 밑줄 긋고 막 이런 거를 출력을 하잖아요. 아까 그런 식으로 표식이 있는 상태로 남겨놓은 채로 출력하면 그렇게 강의 노트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더라. 이런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용 어렵진 않죠? 슬라이드 쇼는 조만간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보는 거는 F5번 눌러서 슬라이드 쇼를 들어가는 거는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F5번을 눌러서 들어갔다가 슬라이드 쇼를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끝까지 가야만 빠져나올까요? 뭔가 방법이 있겠죠? 자, ESC 눌러보실래요? ESC는 슬라이드 쇼를 중간에 빠져나올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명하다가 중간에 슬라이드 쇼를 빠져나올 때는 ESC 키를 누르면 빠져나와요. 그럼 다시 내가 만약에 2번 슬라이드부터 보여주고 싶을 때는 현재 이 열려있는 슬라이드부터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는 Shift F5번을 누르시면 현재 열려있는 슬라이드부터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은 뭐 2장짜리라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나중에 이제 누군가한테 설명할, 즉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되면요. 실제 막 몇십 장, 몇백 장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설명하다가 중간에 인터넷 보러 잠깐 빠져나왔는데 다시 첫 장부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건 뭐 누른다? Shift 누르면서 F5번은 내가 열어놓은 그 슬라이드부터 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슬라이드가 열려 있더라도 그냥 F5번은 무조건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화면을 잠시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ESC. 자, 이것만 기억하셔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굉장히 좀 편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라 알려드렸는데 여기는 단축키가 적혀 있는 게 28페이지에 적혀 있기는 해요. 근데 좀 빈약해요. 적혀 있는 게 F5번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알려드렸죠.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보는 거, 슬라이드 쇼의 처음부터가 F5번이고요. 슬라이드 쇼의 현재 슬라이드부터가 Shift F5번. 슬라이드 쇼 빠져나가기가 ESC. 요거를 좀 어딘가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이 있어요. 이걸 출력해야 돼요. 그러면 파일에 인쇄로 가시면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장 한 장이 잉크를 엄청 차지해요. 이쁘게 만들었다 보니까 이 한 장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잉크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건 얘네 이름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엄청 많이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이제 내가 만약에 출력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일단은 무조건 인쇄를 누르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어떻게 설정해서 좀 그래도 용지를 아껴가면서 인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밑에 설정 모든 슬라이드 인쇄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 있는 슬라이드 전체를 인쇄하겠다 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게 만약에 장수가 한 뭐 1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만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들만 선택을 해서 인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번 슬라이드, 뭐 3번 슬라이드만 출력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모든 슬라이드 인쇄고 내가 필요한 슬라이드만 뽑아서 인쇄도 가능하더라. 자, 요 예라는 부분을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요. 여기다 슬라이드 수를 적을 때 얘 보니까 1, 쉼표, 3, 쉼표, 5 빼기 10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 다섯 번째서부터 12번째 슬라이드까지만 인쇄할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 장수만 딱딱 뽑아서 인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걸 꼭 이렇게 커다랗게 A4 용지 하나에 크게 뽑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2장씩 뽑으면 좀 편하겠죠. 그게 여기 밑에 전체 슬라이드라고 돼 있는데 눌러보시면 2슬라이드, 3슬라이드, 6슬라이드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슬라이드를 이렇게 한 장에 2개씩 뽑는 거. 제가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슬라이드 용지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면 조금 더 크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가 원래 출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력용 프로그램은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여백까지 맞춰서 뭐 2cm만 남기고 뭐 더 크게 뽑겠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실 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조금 절차가 있어서. 자, 어쨌든 파워포인트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고를 일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뽑으면 되니까. 자, 그러고 조금 더 눈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뽑기도 해요. 요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저희가 이건 슬라이드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2개만 나온 거고 세 번째 슬라이드까지 나오고 옆에 이렇게 노트할 메모 용지가 이렇게 딸려 있죠. 만약에 6슬라이드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 6장이 이렇게 하나의 슬라이드에 뽑아져요. 일단은 용지는 많이 아낄 수 있겠지만 내 눈도 좋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거 2슬라이드. 그리고 조금 눈이 조금 그래도 좋은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건 6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출력하곤 해요. 자, 뭐 일단은 우리는 뭐 2슬라이드로 한다고 치고 예를 들면 이 옆에 여기는 뭐냐면 단면 인쇄, 양면 인쇄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 기종에 따라 다르게 뜰 거예요. 그래서 단면 인쇄만 지원되는 프린트는 단면 인쇄만 뜨는 거고 지금 제가 여기 컴퓨터에 설치해 놓은 프린트는 양면 인쇄가 되기 때문에 양면 인쇄가 같이 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한 부씩 인쇄를 하죠. 한 부씩 인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슬라이드가 예를 들어 100장이면 1에서부터 100장까지 찍어서 한 부, 그 다음 또 뭐 예를 들어 뭐 3부를 찍는다면 또 1에서부터 100장까지 해서 2부, 1에서부터 100장까지 해서 3부 이런 식으로 찍는 게 한 부씩 인쇄예요. 자, 여기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은 슬라이드 찍을 때 그 용지의 방향을 말하는 거고 그 밑에 컬러 설명할게요. 자, 아까 잉크 값이 많이 든다고 말씀드린 거 아시죠? 저도 잉크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계속해서 쓰고 싶은데요. 실제 잉크가요. 요만해요. 이게 컬러 잉크.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또 넣어야 돼. 이게 이제 흑백 잉크. 이 2개를 넣어서 잉크 출력을 하는데요. 이 정품 잉크 하나가 얼마일까요? 이거 하나. 이 조만한 거 하나. 몇만 원 해요. 한 2만 얼마. 이거까지 해봐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갈까요? 저희 같은 경우 학원이니까 얼마 안 가요. 금방 떨어져 버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무한 잉크 같은 걸 설치해서 쓰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정품 잉크가 꽤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잉크를 많이 낭비하면서 출력할 필요가 굳이 없죠, 집에서는. 그러면 여기 컬러를 회색조로 바꿔서 출력하거나 아니면 흑백으로 출력을 하면은 잉크값이 별로 들지 않게 인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잉크를 좀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인쇄할 때 편하실 거예요. 사실 아까처럼 막 이렇게 컬러가 있으면 이쁘긴 이쁜데 주변이 까매서 여기 색칠해서 뭐 표시하기도 힘들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컬러를 우리가 뭐 흑백으로 바꾸거나 해서 보기 좋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어렵진 않으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32페이지 들어갈 건데요. 얘는 이제 닫으셔도 돼요. 이 중에 설마 인쇄해보고 싶다는 없으시죠? 해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찾아드릴 수 있게 이름이라도 적어놓고 해보시면은 인쇄한 거 찾아드릴게요. 근데 뭐 특별히 없다면
예, 쉬는 시간을 해야 된다고요? 네, 쉬는 시간이긴 하다. 그죠? 그러면 저희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06번 그림과 클립아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 눌러주세요. 예제는 06 온천여행을 열겠습니다. 06 온천여행. 또 여기 제한된 보기 떴죠? 몇 분 아까 보니까 이거 안 누르셨는데 편집 사용 꼭 누르셔야 돼요. 자, 편집 사용 눌러주세요. 안 뜬 분은 안 눌러도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뜨신 분은 눌러야 돼요. 클릭. 자, 요 화면이 떠 있는 것 좀 볼게요. 자, 디자인 탭을 눌러서 색깔을 좀 바꾸려고요.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색깔도 좋지만 저는 약간 색깔을 바꿀 거라서 여기서 색에 들어가셔서 보자기라는 걸 골라보세요. 그럼 테마색이 보자기 색깔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색에 보시면 테마 이름들이 적혀있죠. 오피스, 회색조, 가을, 각 이런 식으로 테마 색깔들이 다양하게 설정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보자기를 고른 거예요. 보자기를 클릭하시면 색상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 레이아웃을 홈 탭을 클릭하시고 레이아웃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이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목 및 내용이라는 레이아웃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이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다가 내용부터 적었네. 자, 삽입 탭을 클릭해서 그림을 넣을게요. 삽입 탭을 클릭하시고 그림을 클릭하시면 그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저희 예제 아까 어디다 받았죠? 저는 아까 문서에 눈이 편한 파포라고 받았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다운받은 예제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06 사진 1이라는 요 사진을 따닥. 자, 사진 들어간 거 보이세요? 자, 그림이 삽입되면 이 그림의 크기는 요 가장자리 동그라미나 네모난 표시가 크기 조절이라고 설명한 적 있죠? 이 동그라미나 네모난 표시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두 방향이 돼요. 이때 끌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크기를 조금 조절해 보시고 마음에 들게 됐다면 여기다 이제 제목을 적을 거니까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이 글상자 쪽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I자 모양이 뜰 거예요. 이때 클릭해서 여기다 유황온천에서 라고 적어 볼게요. 근데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서 U자서부터 마우스를 쭉 끌어서 범위를 잡은 다음에 글씨는 HY 산비 글씨 색깔은 밝은 녹색 강조 50% 더 어둡게 밝은 녹색 강조 5 50% 더 어둡게 그 다음 글꼴 크기는 여기서 48포인트 자, 이렇게 수정해 보세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클립아트라는 걸 삽입해 볼 건데 클립아트는 뭐냐면 조그만한 그림 이런 걸 클립아트라고 합니다. 자,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역시 삽입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클립아트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클립아트 작업창이 나타나면 검색 대상에다가 온천이라고 적어볼까요? 온천 적고 엔터 치면은 여러 가지 진짜 온천 그림들이 나와요. 진짜 그림이네. 그죠? 자, 온천 기호라고 해볼까요? 기호. 네, 이제 온천 기호가 뭐가 나오긴 나온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거 아니고,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온천 기호가 들어가지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요. 이건 이제 인터넷으로 찾는 거다 보니까
딱 그 기호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 기호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라 참고해 주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온천기호 하나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까요? 얘는 온천과 좀 거리가 먼데 어쨌든 뭐 샤워기호로 넣을 거면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마음에 드시는 온천기호 한 개를 한번 넣어보세요. 아니면 난 온천이 이게 사진 크기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엄청 크고요. 어떤 건 좀 작아요. 그럼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배치해서 놔주시면 되세요. 디자인에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해서 만든 다음에 디자인에서 테마는 자세히 보기, 여기서 신문을 선택, 이렇게 고른 거예요. 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이 글상자를 클릭하면 커서가 생깁니다. 여기다가 여행 스케치라고 적어볼게요. 여행 스케치. 근데 이 여행 스케치를 위에다가 적을 거기 때문에 글상자 가장자리로 가면은 네 방향 화살표가 생겨요. 이때 끌고 위로 옮기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글씨를 이동해 놓을 수가 있죠. 그림을 넣기 위해서 삽입에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까 전에 불러왔던 눈이 편한 파포 요 파일이 보일 텐데 여기서 06 사진 3번 요거 선택하시고 삽입할게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가장자리에서 이제 크기를 조절해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움직일 때 뭔가 딱딱 고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으면 다행인데 저는 조금 딱딱 고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그런 고정되는 느낌이 안 들게 하려면 Alt를 누르고 있으면서 움직여 보실래요? Alt를 누르면서 움직여 보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가장자리 조절할 때도 Alt 누르면서 맞추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울여졌다고요? 정말요? 한번 보러 가야지.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예쁜 나비 사진을 붙일 거라서 삽입에 클립 아트 여기다가 이번엔 검색을 나비라고 검색해 볼게요. 나비. 그러면 여러 가지 나비 그림들이 떠요. 마음에 드는 나비 사진을 클릭하시면 사진이 들어가고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배치하신 후에 요거 회전이죠. 요 녹색 동그라미 이걸로 이렇게 회전해서 두시면 돼요. 표지를 만들었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한 번만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한 개가 또 생긴다 라고 배웠었죠?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추가하셨다면 여기다가 이제 예제 사진과 그림을 또 집어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넣을 땐 여기 그림 모양 보여요. 그쵸? 여기 파일에서 그림 삽입 여기를 그냥 누르셔도 되고 삽입에서 그림에서 집어넣으셔도 돼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요거 두 번째 장 못 만드셨어요 혹시? 네. 자, 첫 번째 장 지금 만들었잖아요. 홈으로 가보세요. 홈. 홈에 보시면 새 슬라이드 있어요. 요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딱 생겨요. 여기다 그림을 넣을 거니까 요거 그림 삽입 해서 06 사진 2번을 선택하시고 삽입
그 다음 크기를 가장자리에서 끌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춰줍니다. 이때도 뭔가 딱딱 고정되는 것 같다 하면은 Alt 누르면서 조절하시면 부드럽게 조절될 거예요. 아래는 클릭하고 네덜란드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앞에다가 풍차를 놓고 싶으면 얘를 좀 옮겨야 되잖아요. 크기를 조금 조절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네모 크기 조절 상자를 끌어서 이렇게 앞부분을 좀 비워 놓으시고 여기는 풍차. 그러고 풍차 그림을 하나 선택해서 넣습니다. 이번엔 배경이 없는 풍차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그냥 선택해서 둘게요. 그러고 크기 조절해서 배치.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하실 때는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파일에 저장. 그러면 어디다 저장할 거냐라고 뜨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본인 그 USB에다가 폴더를 만든 분도 있고 본인이 문서 폴더에다가 아마 이름 줘서 만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들었던 폴더를 일단 선택해 볼게요. 저는 문서에 이수정 7로 아마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문서를 눌러서 제 이름의 폴더를 따닥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름 적고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만든 문서를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제 파일을 그냥 불러다가 집어넣지만요.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우리 배웠던 거 있죠. 핸드폰 안에 사진 컴퓨터로 옮기는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하신다면 요런 데다가 이제 뭐 내가 실습한 어떤 사진 같은 걸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좀 더 간단하게 우리 가족 사진 같은 걸 올려서 뭐 가족 뭐 발표 같은 자료 요런 것들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도 나중에 좀 좋지 않을까 살짝 생각해 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07번에서는 삽입된 사진의 다양한 효과 넣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슬라이드에 넣은 사진은 원하는 부분만 우리가 잘라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부부 사진이 있는데 이쪽에 관람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필요 없잖아요, 이 관람객들.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위쪽에 보시면 그림 도구 서식에 자르기가 있어요. 한글에도 있었고 엑셀에도 있었죠. 자르기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버리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사진으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또는 사진이 너무 어두우면 좀 밝게 하고 싶다. 그럼 수정해서 사진을 좀 밝기 대비를 보정해서 좀 그래도 밝은 사진을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보정 기능이 포토샵처럼 뭐 굉장히 잘 되거나 뭐 세부적으로 된다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포토샵을 많이 따라잡았거든요. 그래서 밝기 대비나 뭐 색깔이라든지 어떤 효과 같은 거 주는 것들이 이 파워포인트에도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참 잘 활용해 보시면 좀 재미난 어떤 그림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림 스타일인데 다양한 어떤 스타일들이 있어서 내가 똑같은 사진을 올려놓더라도 그냥 네모난 사진이 아닌 이런 디자인이 된 예쁜 사진으로도 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우리 아까 똑같이 만든 예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느낌을 다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림을 수정하기 때문에 그림을 찍으면 이렇게 그림 도구 만들어요. 이걸 그림 도구 정황 탭이라고 해요. 여기서 서식을 내가 가해를 흐리게 하겠다 또는 테두리 주겠다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글자 부분을 찍으면 또 그리기 도구라고 이렇게 또 따로 뜨죠. 그러니까 찍는 것마다 이렇게 정황 탭이 조금 달라요. 그림은 그림대로, 도형은 도형대로
이런 글상자는 글상자대로 조금 다르게 뜨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 질문은 없으셨어요? 네. 네. 누가 USB 놔뒀는 얘는? 아, USB가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 거예요. 저도 좀 덤벙거려가지고.